이행 추진과 관련한 것을 한 꼭지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시집행부의 시집행부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월 21일 날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세종시 의장으로서 다른 의장들과 함께 협의체에 참석을 해서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주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긴 연휴가 끼고 또 준비하는데 여의치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하게 공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진행을 할 때는 자료가 사전에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첫 번째 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배경과 취지는 우리가 이제 세종시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교육감, 시장도 선출직인데 그 시청이나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시장의 공약 추진과는 조금 약간 다르게 우리 세종시 의원들은 그러니까 의원들 개별마다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공약 이행하는 게 적잖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집행부 사업부서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잘 교감이라든지 공감하는데 적잖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세종시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공약을 좀 묶어서 체계적이고 좀 종합적으로 이행을 추진을 하면 의원들이 내세운 그 공약의 이행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저도 이제 3대 의원을 했습니다만 개별 의원들이 하나의 공약을 지키고 이행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냐면 공약 이행 추진단을 구성을 했거든요.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 그러니까 부의장 두 분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행복위, 산건위, 그리고 교환위, 예결위 4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을 추진 단원으로, 그리고 각 4개의 전문위원실에 또 직원 한 분씩 이렇게 배치를 해서 공약 이행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의원들로부터 3개 이내의 공약들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각 전문위원실에 배분을 하고 전문위원실별로 분류를 해서 집중적인 관리와 관리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교육청과 시청의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완활히 의논해가면서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과 이행도를 높이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집행부의 공무원들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과 8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맥을 좀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꼭지를 잡았습니다. 자료를 몇 가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우리 현재 시청에 사무관과 6급 이상 전체 공무원들이 정원이 1876명이더라고요. 여기에 1759명이 현원이고 약 217명이 휴직자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 대비해서 약 11.5%인 217명이 현재 휴직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파생효과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휴직자의 업무를 다른 부서원들이 나눠야 됩니다. 업무가 당연히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휴직자가 가지고 있던 이 업무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 11.5%인 217명이 현재 휴직자고 이 중에 100명 정도는 추몰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7명이 현재 정원 대비해서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 업무를 결원인 117명의 업무를 같은 부서원들이 현재 분담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 강도나 업무량이 현재 많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이런 현상들이, 이런 업무 과중이 큰 원인이라고 저는 좀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건, 그 2020년 대비해서 21년 상반기, 21년 후반기, 22년 상반기 이렇게 보면은 휴직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휴직자는 증가하는데 휴직자에 따른 인력 증원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서원들의 업무 강도는 여전히 세지고 있고 이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인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요. 아마 언론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인건비라고 하는 개념과 그 기준 정원이라는 개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기준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우리 시에 이제 넘겨줍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를 100% 소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9년도, 20년도에 보면은 19년도에는 약 89%, 20년도에도 88%, 21년도에는 89.5%가 집행률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의 100% 가까이 소진을 해야 인력 충원이 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인력 운용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21년 기준만 하더라도 약 290억 정도가 남는데 290억이면 6급 이하 공무원들 평균에서 약 1년 연봉이 1억이 안 되거든요. 1억 잡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명 내지 150명 정도의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기준인건비의 집행률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현재의 업무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어쩌면 기존 제도 내에서 유일한 방법은,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은 기준인건비액을 100% 가까이 소진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집행부가 관행적으로 기준인건비의 약 15% 정도를 항상 남기고 짰는데 그 원인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인을 좀 한번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현재 집행부의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를 100% 가깝게 소진하고 집행률을 최소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1일, 22일 이틀간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이 대전에서 의장협의회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협의회장도 선출하고 임원진 구성을 할 건데, 저는 뭐 임원진 부장관이 별도로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의 취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 제고, 그리고
역량 제고와 지원을 좀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것 두 가지 목적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그러니까 지방자치 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가 단체 자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와 비교를 할 때 보통 7대3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비해서 그만큼 업무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거든요. 관련해서 저는 첫 번째로 지방의회법을 제정을 하자고 주장을 할 겁니다. 현재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전체의 법률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인데요. 이 지방자치법 속에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이것을 차제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으로 양분해서 법 체계를 좀 명확히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중급법인 국회법이 있거든요. 근데 전국의 기초광역의원들이 약 3,860명 정도 되는데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당 지도부 선출을 했었는데 당 지도부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에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저는 좀 제안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의원들이 정책 보좌 인력이 매우 약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 보좌 인력이 금년도까지는 정원의 4분의 1,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2분의 1이어서 내년쯤으로 가야 겨우 2대1 업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2대1의 업무 인력으로는 정상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시만에도요, 교육청의 1년 예산이 1조 한 3, 4천억 정도가 됩니다. 추경까지 다 합쳐서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1조 한 5, 6천억이 되거든요. 1년 예산이 두 기관이 합쳐서 3조가 훨씬 넘습니다. 이 3조가 넘는 예산을 의원들이 업무를 하라는 겁니다. 이건 난센스에 가깝습니다. 예산 심사, 결산 심사, 그리고 사업의 적성성 평가 이런 것들을 요 보좌 인력을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현재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인력 지원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 따라서 전국시도 의장협의회에 이런 내용도 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저도 이제 지방의원이긴 합니다만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연수할 수 있는 연수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3주 전에 우리 의원님들 서울 국회에 가서 연수를 받고 왔는데요. 이게 국회 의정연수원이라고 있거든요. 국회의 의정연수원에 가서 그렇게 정말 열악한 시설에 가서 열악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 왔어요. 연수를 받았는데 그나마도 이 국회에서 운영하는 연수가 그나마 가장 수준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의원들 또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력들이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로서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허약하고. 따라서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교육하고 연수할 수 있는 좀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번에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 공무원들 연수 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공무원들 연수하는 시설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또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연수 시설이 또는 연수 프로그램이 약한 것은 이건 큰 공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조속히 보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인데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관으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독립된 기구긴 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하거나 할 때 대부분이 집행부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주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과연 하는지 이게 본질적인 의문이 드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제에 감사위원회를 지방의회에 소속해 하고 체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법을 개정하면 감사위원회의 조직 체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감사 기능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저도 이제 제가 의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이라든지 제도들을 찾다 보니까 놀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방자치 양대 축이 이제 단체자치하고 이제 지방의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의회의 활동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는데 그 법령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제약적이에요. 단체장에 비해서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을 좀 찾아서 이것을 좀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걸 의장단 협의회에 가서 좀 건의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요. 그 정책보좌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정책보좌관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단체자치와 지방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게 이제 시각인 거예요. 이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요. 한 30년 전에 이런 규정들이 벌써 생겨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를 바라볼 때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세팅을 해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지방자치 3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이 규정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방의회 구성원들도 각성을 해야 되고 그건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데 이 다섯 가지를 저는 꼽고 있고요. 이걸 회의에 가서 좀 건의 또는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